안녕하세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3사의 리뷰와 5회 예고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신불수의 남편을 수십 년간 수발하던 해수군. 일수놀이를 하면서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살아왔지만 남편이 떠나고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천국행 기차를 타고 도착한 천국에서는 원하는 나이대로 변신할 수 있었지만 생전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만 80세의 몸 그대로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남편 낙준. 그러나 함께 돌아온 낙준의 집에는 예쁜 아가씨가 낙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낙준이 기차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구해준 여인입니다.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된 그 여인 바로 소미입니다. 요즘 한지민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소미의 정체를 알아내는 게 큰 화제거리죠. 어쨌든 소미는 다른 기억은 전혀 없고 낙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낙준의 집으로 찾아온 거죠. 당연히 해수군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자신은 80세의 늙은 모습으로 30대의 남편과 있는데 예쁜 젊은 여인이 낙준에게 매달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당연히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천국에서는 금기사항을 저지르게 되면 받게 되는 포도알 스티커 4개를 받게 되어 교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포도알 6개가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교화 수업은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별로 오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과 해숙 단둘이 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의 목사님과 해숙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사실 교회 가도 가끔 목사님 설교가 영 재미없을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해숙은 과거로 가는 버스를 타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 버스 차장의 오라이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오라이는 영어의 올라잇이 오라이가 되었다가 나중에 한국어인 출발로 바뀐 거 다들 아시죠? 과거로 가는 버스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느 곳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센터장이 해숙에게 버스를 타고 과거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며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화날 때 이 말을 떠올리면 센터장의 말대로 많이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은 해숙의 화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겠죠. 엄마를 만난 해숙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1950년대로 가는 버스를 탔으니 그 당시의 엄마들은 얼마나 사연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낙준이 찾아와 장모님께 큰절을 올립니다. 출생의 비밀은 직접 드라마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엄마를 만나고 온 해숙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소미를 조금씩 챙겨줍니다. 그런데 자꾸 영애 같은 행동을 하는 소미입니다. 우산으로 배드민턴공을 막아 해숙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해숙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영애라는 이름이 지옥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미가 영애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는 급속히 친하게 되죠. 영애야 그리고 사모님 대신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한편 천국은 지옥 이탈자를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해숙을 인질로 잡고 있는 지옥 이탈자를 결국 낙준이 설득해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때의 대사 나중에 나도 여기 와 있는 아내분 안 만날 거예요? 라는 대사가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격한 마음에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우선은 한 발 물러서 나중을 도모하라는 말이겠죠. 물론 지옥으로 돌아가 나중을 도모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공허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게 뉘앙스로 봐서는 지옥에서도 얼마든지 개가 천선하여 천국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애가 결국 지옥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애는 주민센터에 있는 주소대로 지옥에 있었습니다. 역시 소미는 영애가 아니었죠. 사실 사화에서 해숙이 소미가 영애라며 좋아할 때도 낙준은 믿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흐름도 소미가 영애는 아니라는 뉘앙스를 계속 줬죠. 그런데 소미는 영애의 행동을 상당히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애와 관련된 인물은 아닐까요? 5회 예고편을 보면 해숙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준이 해숙을 구하러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낙준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해숙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예고편이 끝납니다.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사회 초반에 개들이 데모를 하고 있을 때 센터장이 개들과 면담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센터장이 짜장이라는 개에게 말을 합니다. 지옥은 심리 상태라고도 해요.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를 가득 품고 살고 있으면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말에서 유추해보면 지옥에서의 장면은 해숙이 직접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해숙을 구하기 위해 지옥불로 뛰어드는 낙준의 모습을 보며 해숙의 마음속에 진짜 지옥이 그려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그리고 또 센터장이 짜장에게 말하죠. 지옥은 아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지은 죄의 죗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비록 지옥에 가지만 언젠가 죄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면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암시 같습니다. 그래서 해숙과 더불어 영애도 낙준의 도움을 받아 죗값을 치르고 다시 천국으로 오는 설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그렇다면 온 국민이 찾고 있는 소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극 중에 나타난 소미는 첫째 영애의 빙에 댄 듯한 모습입니다. 무서우면 해숙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이나 우산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영애입니다. 둘째 해숙의 고양이 소냐는 소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셋째 소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넷째 소미는 낙준이라는 이름 말고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정도입니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정황에서 소미의 정체를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미는 낙준의 어머니라는 가정인데요. 정말 낙준의 엄마 해숙의 시어머니일까요? 2회에 보면 어린아이가 어떤 아주머니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이 어린 소미가 낙준의 어머니라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설정은 왜 기억이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왜 낙준보다 늦게 죽어 기차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그런 상황이 납득이 되는 설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논리가 조금 끊기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는 해숙이 유산한 딸이라는 가정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유산했기에 모든 기억은 없고 오직 아빠인 낙준만 기억한다. 낙준이 사고를 당하기 전 임신을 하고 사랑하는 낙준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유산했다면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소미가 영애의 빙에 댄 듯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숙이 유산한 딸이라면 해숙이 영애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유산되었던 아이가 영애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혹시 영애가 유산한 딸이라면 어떨까요? 해숙 몰래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해인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영애는 지옥으로 가고 아이는 낙준에게 구해져 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전적으로 엄마인 영애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소냐가 왠지 비밀스러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도 이해가 됩니다. 모두들 소미가 해숙과 낙준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인물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억지스럽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다 보니 일리가 있다 싶기도 하고요. 끝으로 3, 4회 중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 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3화에 보면 해숙이 기억의 방에서 지나온 일들을 다시 보고 센터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내 삶인데도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3회 끝머리의 센터장이 낙준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남의 마음만 챙기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는 장면입니다. 해숙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센터장의 말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와 닿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가족에게는 그냥 무심하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제 3, 4회 리뷰와 5회 예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입니다. 두서없는 리뷰 보여드렸지만 드라마의 진짜 재미를 맛보시려면 JTBC나 넷플릭스에서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사의 깊은 울림이나 배우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